안녕하세요.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파헤쳐 볼 자료는 한전전력, 한전의 재정 상태와 또 전기요금에 관한 최신 뉴스 기사 두 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그 한전이 오랜만에 흑자를 냈다는 소식, 이거 참 반가웠는데요. 네, 그랬죠. 근데 동시에 여전히 그 눈덩이처럼 불어난 적자, 또 부채 문제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이런 상반된 이야기도 들려옵니다. 맞습니다. 양면이 다 있는 상황이죠. 특히 정부가 아주 야심차게 추진 중인 AI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 대규모 프로젝트하고 맞물리면서 과연 전기요금이 오를 것인가, 이게 많은 분들의 관심사일 텐데요. 네, 그럴 수밖에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기사들을 좀 바탕으로 해서 왜 전기요금 인상이 자꾸 미뤄지는지, 또 흑자 전환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재정 상태는 여전히 불안한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당신의 전기요금은 앞으로 어떻게 될 가능성이 높은지 그 핵심 내용과 숨겨진 맥락까지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복잡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알기 쉽게 정리해서 당신께서 이 이슈를 이해하시는데 꼭 필요한 정보만 쏙쏙 뽑아드릴게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소식부터 보죠. 한전의 최근 실적입니다. 올 상반기 실적이 상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네, 그렇죠. 매출액이 46조 원을 넘었고요. 영업이익은 5조 8천억 원 이상을 기록했어요. 네, 큰 숫자죠. 작년 같은 기간하고 비교하면 영업이익이 무려 130% 넘게 증가한 수치고 순이익은 거의 4배 가까이 뛰었습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정말 대단한 성과인데요. 네, 숫자만 보면 분명히 아주 긍정적인 신호로 보입니다. 이게 작년에 단행했던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효과가 이제 시차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아, 작년 인상 효과군요. 네, 그리고 국제 유가나 LNG 같은 연료 가격이 한동안 좀 안정세를 보였던 점, 그리고 상대적으로 갈전 단가가 낮은 원자력 발전 비중을 늘린 것, 이런 것들이 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말 그대로 비용은 좀 줄이고 판매 단가는 일부 올린 그 효과가 나타난 거죠. 그렇군요. 비용 줄이고 판매 단가 올리고. 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냉정하게 봐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점이죠? 이 상반기 흑자가 과연 한전이 오랫동안 겪어온 어떤 구조적인 재정 문제, 이걸 해결할 만큼 충분한가 하는 질문이죠. 아,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2021년부터 3년간 쌓인 누적 영업적자만 해도요. 이게 28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28조 8천억 원이요. 와. 네, 그리고 더 심각한 건 총 부채 규모인데요. 이게 200조 원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200조요. 정말 엄청난 규모네요. 그렇죠. 상반기 흑자 규모랑 비교하면 여전히 압도적으로 큰 금액이죠. 야, 정말 상반기 흑자 소식이 좀 무색해질 정도인데요. 그렇다면 이렇게 막대한 부채가 쌓인 근본적인 원인은 뭐고, 이게 현재 전기요금 정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가요? 단기 실적 개선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단기적인 흑자는 분명 긍정적이긴 한데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 있다는 점을 좀 경계해야 합니다. 네. 부채가 이렇게까지 쌓인 데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역시 원가 이하의 전기요금 구조. 이게 너무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아, 원가 이하 요금 구조. 네. 국제 연료 가격이 급등해도 이걸 요금에 즉각적으로 또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면서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 이게 고착화된 거죠. 팔수록 손해라니. 물론 그 배경에는 물가 안정이라는 어떤 정책적인 목표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연료비는 막 오르는데 전기요금은 묶여있다 보니까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그게 결국 200조 원이 넘는 부채로 이어졌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단기 흑자만으로는 안심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럼 현재 전기요금 상황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아시다시피 일반 가정에서 사용하는 주택용 전기요금, 이게 꽤 오랫동안 동결 상태였잖아요. 네, 맞습니다. 꽤 길었죠. 네, 맞아요. 2023년 1분기에 오르고 나서 벌써 9분기 연속 동결이었고 가장 최근에 결정된 올해 4분기 요금 역시 사실상 동결이나 마찬가지였죠. 그렇죠. 연료비 변동을 반영한다는 그 연료비 조정 단가는 킬로와트당 플러스 5원, 그러니까 최대 인상폭을 유지하긴 했지만 기본 요금이나 전력량 요금 같은 핵심적인 부분은 그대로였죠. 네, 그대로였죠.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용 전기요금 기준으로 10분기 연속 동결인 셈입니다. 이렇게 계속 요금을 묶어두는 이유 뭘까요? 네. 그 전기요금 고지서 보시면 여러 항목들이 있잖아요.
기본 요금도 있고 전력량 요금, 그러니까 쓴 만큼 내는 요금이죠. 거기에 기후환경 요금,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연료비 조정 요금, 이렇게 구성되죠. 네네. 이 중에서 연료비 조정 단가는 분기마다 직전 3개월간의 연료비 변동 상황을 반영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원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 플러스 마이너스 5원 범위군요. 네. 그런데 최근에 국제 에너지 가격이 다소 좀 안정화되면서 이론적으로는 이 조정 단가를 낮출 여지도 사실 있었습니다. 네. 하지만 한전의 워낙 심각한 재정 상황을 고려해서 최대치인 플러스 5원을 그대로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요금, 그러니까 기본 요금이나 전력량 요금을 올리지 못하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역시 물가 안정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 때문입니다. 물가 안정, 역시 그게 가장 큰 이유군요. 그렇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전기요금 정상화,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러 차례 언급을 했었죠. 하지만 당장 요금을 올릴 경우에 다른 물가까지 연쇄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 이런 부담감이 매우 큰 겁니다. 아, 연쇄적인 물가 상승 우려. 네, 특히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추석 명절을 앞둔 시점에서는 더욱 민감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렇죠. 명절 물가 예민하죠. 실제로 지난 7월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1%로 비교적 안정적인 수준이었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수산물 가격이 7.3%나 오르고 가공식품도 4.1% 오르는 등 일부 품목의 상승세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판도라의 상자. 더불어서 아까 언급된 한전의 상반기 흑자 소식, 이것도 요금 동결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흑자 소식도요? 네. 비록 누적 적자나 부채는 심각하지만 당장 적자를 내고 있는 상황은 아니다 보니까 요금 인상의 시급성이 다소 좀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했을 수 있는 거죠. 아하. 그리고 아니 흑자 냈다는데 왜 요금을 또 올리냐 이런 여론의 비판도 당연히 고려했을 테고요. 그렇군요. 결국 서민들의 물가 부담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또 한전이 일시적이긴 하지만 흑자를 기록하면서 강장의 인상 압박은 피했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계속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군요. 네, 그런 셈이죠. 당장 당신의 전기요금 고지서 숫자는 그대로일지 몰라도 한전의 재정 부담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계속 쌓여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중요한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이재명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AI 에너지 고속도로 프로젝트인데요. 이것이 전기요금 문제와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이걸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프로젝트 정확히 어떤 내용인가요? AI 에너지 고속도로. 이게 말 그대로 미래 에너지 시스템의 대동맥을 새로 구축하겠다. 이런 야심찬 계획입니다. 대동맥이요? 네. 2030년까지는 서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그리고 2040년까지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차세대 국가 전력망, 그러니까 한국형 슈퍼그리드를 건설하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형 슈퍼그리드. 네. 여기는 단순히 전력선을 까는 것뿐만 아니라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전력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예측하는 기술, 그리고 생산된 전력을 저장했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에너지 저장 장치, ESS 같은 첨단 기후테크 산업 육성까지 포함됩니다. ESS면 그 큰 배터리 같은 거죠? 네, 맞습니다. 거대한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AI 시대에 앞으로 늘어날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라든지 아니면 재생에너지 확대에 따른 전력망 불안정성 문제, 이런 것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투자다. 이런 거군요. 그렇죠. 미래를 생각하면 정말 꼭 필요한 사업처럼 들리는데 문제는 역시 돈이겠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이 막대한 규모의 프로젝트에 필요한 재원, 이걸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핵심 딜레마입니다. 딜레마군요. 네, 한전 입장에서는 현재 수익 구조가 완전히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미래를 위한 대규모 투자를 감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네. 기사에서도 지적하듯이 한전이 자금을 조달하는 주요 수단 중 하나가 한전채라는 회사채를 발행하는 건데요. 한전채? 그런데 이 한전채 발행에는 법적으로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현재 그 한도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5배인데 계산해보면 총 90조 5천억 원 정도 됩니다. 90조 원? 네. 근데 이미 발행된 채권 잔액을 제외하면 추가로 발행할 수 있는 여력이 20조 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네요. 네, 상당히 제한적이죠.
게다가 채권을 계속 발행하면 그 이자 부담 역시 고스란히 한전의 재무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빚을 내서 빚이자를 갚는 그런 악순환에 빠질 위험도 있는 거죠. 아, 한전채 발행만으로는 이 거대한 프로젝트 비용을 감당하기에 턱없이 부족하고 오히려 재정 부담만 더 커질 수 있다. 이런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재원 마련 방안은 없는 건가요? 그래서 결국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다시 거론되는 것이 바로 전기요금 인상입니다. 아, 결국 또 요금 인상이군요. 네. 요금을 올려서 확보한 재원으로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자금을 충당하겠다. 이런 구장인 거죠. 하지만 이건 아까 길게 설명드린 물가 안정 문제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그렇죠. 미래 에너지 인프라 구축이라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서는 현재의 요금 인상이 불가피해 보이는데 당장의 국민 경제 부담 때문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하는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진 겁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가 현재 당신의 전기 요금 인상과 직결될 수 있다는 이야기군요. 아, AI 시대를 대비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인프라 구축, 그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그 비용을 어떻게 부담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정말 풀기 어려운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네, 정말 그렇죠. 이 딜레마 속에서 과연 전기요금은 언제쯤 오르게 될까요? 시장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있나요? 네, 증권가 분석가들의 예측이 흥미로운데요. 두 기사 모두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네. 처음에는 올해 4분기, 그러니까 지금이죠. 이때 요금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제기됐었습니다. 아, 4분기 인상설이 있었군요. 네, 신한증권의 한 연구원은 에너지 고속도로 재원 마련 필요성, 또 한전의 재무 건전성 회복을 위해서는 전력 수비 비수기인 4분기가 그나마 인상의 적기일 수 있다, 이런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죠. 비수기라서? 네, 하지만 앞서 저희가 살펴봤듯이 결과적으로 4분기 요금은 동결됐습니다. 네, 동결됐죠. 그러면서 이제 시장의 관심은 내년, 즉 2026년 초로 옮겨가는 분위기입니다. 아, 내년 초로요. 네,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계획이 좀 더 구체화되고 또 AI 데이터 센터 등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 전망이 계속 나오면서 더 이상 전력망 투자를 미룰 수 없다,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기 때문이죠. 네. 안정적인 전력 공급망 없이는 미래 산업 경쟁력 확보도 어렵다, 이런 인식이 커지고 있는 거고요. 하긴 그렇죠. 전기가 기본이니까요. 그렇습니다. 따라서 한전의 재무 구조 개선 그리고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현금 흐름 확보, 이게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KB증권 연구원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르면 2026년에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이르면 2026년? 네, 시점의 문제일 뿐이지 요금 인상 자체는 피하기 어려운 수순으로 보고 있는 거죠. 두 기사 모두 공통적으로 이런 전망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4분기 동결 결정으로 당장의 인상은 피했지만 결국 내년에는 AI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같은 미래 투자 재원 마련이라는 명분 아래 요금 인상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전망이 우세한 거네요.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이 모든 상황이 당신에게 궁극적으로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네,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당분간은 당신의 전기요금 고지서에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하지만 이건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의 이연, 뒤로 미루는 것에 가깝습니다. 한전의 막대한 누적 부채는 그대로 남아있고 미래 에너지 시스템 전환을 위한 투자 압박은 점점 더 거세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의 동결 기조가 오래 지속되기는 어려울 것이고요. 이르면 내년 초를 기점으로 전기요금 인상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또 실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걸 당신께서도 좀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인상폭이나 방식은 아직 알 수 없지만 방향성 자체는 어느 정도 정해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저희는 한전의 단기 흑자, 그 이면에 가려진 막대한 부채 문제, 또 물가 안정이라는 현실적인 제약 속에서 계속되는 전기요금 동결, 그리고 AI 에너지 고속도로라는 미래 투자 계획이 맞물려 돌아가는 아주 복잡한 상황을 두 편의 기사를 통해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네, 정말 복잡한 문제입니다. 핵심은 표면적인 흑자에도 불구하고 한전의 재정은 여전히 위태롭고 물가 부담 때문에 미뤄왔던 요금 인상이 미래 투자 재원 마련이라는 명분과 함께 내년에는 현실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그게 핵심이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당신께 한 가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이죠? AI 시대 전환과 기후 목표 달성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하는 이 에너지 고속도로 건설 비용,
즉 미래를 위한 투자의 부담을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 소비자들이 전기요금 인상을 통해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과연 최선일까요? 아, 정말 중요한 질문이네요. 아니면 정부의 재정 투입을 더 늘리거나 한전체 발행 조건을 완화하는 등 다른 정책적 대안을 더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할까요? 미래 세대를 위한 인프라 투자의 책임을 현 세대가 어느 정도까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분담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한지에 대해 한 번쯤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그 책임 분담의 문제에 정말 고민이 필요한 지점입니다. 이는 단순히 전기요금 문제를 넘어서 우리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과도 연결된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당신의 현명한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